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퇴직 이후로 소득이 없어지면 생활비 걱정에 막막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을 통해서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한 현명한 전략을 잘 짜 가셔야 되는 건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막막한 노후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보험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연금보험을 잘 활용하면 내가 낸 돈보다 더 큰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박주영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이 날씨가 풀린 것처럼 우리의 경제도 확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은 긴 노후를 대비해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어떻게 하면 동일한 시간, 동일한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해서 풍족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연금이나 저축, 그리고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노후도 결국은 생활비 때문에 많은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여전히 노후는 좀 힘들다고 하죠. 실제로 적정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더 많은 자금을 준비해야 하고 현실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평균 한 280에서 300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필요하지만 노후에도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죠. 적어도 최소 193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가구 중 35%가 부족하다. 나는 이 정도 생활비 갖고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경험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중장년 40대 이상을 상대로 얼마나 필요할 것 같은지 한번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재직자와 구직자를 통해서 한번 설문을 해봤는데 은퇴 후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 500만 원 이상자도 있었고 400 이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지만 평균 200에서 400 사이 이 정도는 생활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평균 27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기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연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이 보면서 내 연금 늘리는 방법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500만 원까지 다양한 방법들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노후는 10년 또는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쓸 돈인데요. 월 200만 원 정도만 가정하고 300만 원씩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월 200 정도로 최소 생활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30년을 노후에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7억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야 됩니다. 7억 2천만 원. 혹시 현금 갖고 계신가요? 없다면 지금부터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월 200만 잡고도 30년을 살려고 보니 7억 2천만 원이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액 7억 2천은 30년 후에 내가 노후에 쓰려고 했었을 때 얼마의 가치와 같냐? 약 13억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약 2%만 감안하더라도 1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면서도 내가 현재 7억 2천을 가지고 13억의 가치를 누리려면 그만한 준비 또는 그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노후 준비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보겠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수익률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시간은 뭐 예를 들면은 10살부터 아니면 50세, 60세 다 출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또한 내가 3%짜리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고 5% 또는 7% 아니면 1%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과 수익률에 따라서 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보가 없다면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익과 안정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죠. 수익성을 쫓을 것이냐,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장기로 갈 것이냐, 단기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익과 안정. 자, 이런 위험에 대한 부분을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6으로 보고 안정을 4로 봐서 10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정확한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또한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일생의 생애자금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단기를 3으로 보고 그리고 장기를 7로 보면 3대 7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면서도 장기로 갔었을 경우에 나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그러면 수익성의 6 그리고 장기의 7 해서 6, 7, 42, 약 42% 정도를 장기적인 수익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약간의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약 18% 정도로 투자하면 좋다라고 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이거는 28% 정도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다고 하고요. 아주 단기면서도 안정적인 거, 그냥 돈이 있는 듯 없는 듯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이고도 안정적인 것에 약 12% 이렇게 해서 100%를 잘 굴린다라고 하면 인생에 실패가 없고 단기, 중기, 장기 목적에 맞게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 세로저축과 가로저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로저축은 그 시기별 목적 자금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어서 목돈이 필요했거나 차를 산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출을 일으키면 이 대출을 갚는 데만 온 전력을 다해서 이걸 갚고 나면 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때는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학자금을 올인해서 이 시기에 하고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자녀들이 크고 나니까 노후가 걱정이 돼서 노후 준비를 하려다고 보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점은 정작 내 노후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준비하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천해드린 부분은 가로저축인데요. 가로저축은 뭐냐면 동시에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자금도 조금 준비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고 대출은 대출대로 일으켜서 이자를 내면서 갚아가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100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노후자금의 30, 자녀의 30, 또 대출의 30,
그리고 10은 이자로 이렇게 해서 100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장점은 긴 시간 동안 내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바꿔보는 방법이 내 노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반드시 한번 실천해보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저축을 한번 더 권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힘들다고 미루는데요. 미루기 때문에 드는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0세에 월 100만 원을 가지고 10억을 만든다고 가정했었을 경우에요. 10억을 만들고 싶은데 수익률을 6%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씩을 30년간 쭉 내게 되면은요. 일정 시간이 됐었을 때는 10억이 되죠. 즉 3억 6천. 3억 6천을 가지고 1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5년을 미뤄서 35세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1.5배인 150만 원을 가지고 약 25년을 내게 되죠. 근데 이건 4억이 넘습니다. 4억 5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일찍 시작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고요.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많은 비용으로 더 적은 돈을, 같은 돈이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앞당겨도 굉장히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고 목적한 자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 시작하느냐. 그랬을 경우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만약에 연령을 봤었을 경우에 15세에서 40세까지 제가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요. 월 50만 원을 납입해서 목돈을 만든다고 가정했었을 경우에 65세 때 얼마나 적립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굉장히 보수적인 3.75%로 예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본 25만 원 정도를 시작했었을 경우에는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하게 되면은요. 15세에 가입했다면 15세는 바로 2억 4천 정도가 모이게 되는 거고요. 30세에 시작을 했다. 25만 원씩. 그렇다면은 1억 4천 정도가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기본 25만 원 해서 약간 여유가 있어서 추가 납입을 25만 원씩 해서 월 50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면 금액은 달라지는 거죠. 15세에 가입하신 분은 65세 시점에 5억이 넘는 돈을 마련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0세 같은 경우는 약 3억 가까운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작게 하더라도 추가 납입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시작하고 또 추가 납입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금융사에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거, 저축에 대한 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장수하면서 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유병자에게 우대해주는 연금이 있습니다. 동일한 연금인데 단지 연금 개시 시점에 내가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라는 이유로만으로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도 흔하게 올 수 있고요. 혈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은 뭐 크다라기보다는 평생 동반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동반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적립금이 1억이다. 65세 시점에 연금을 한번 수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들어있는 연금은 540만 원 정도, 표준체는 1억을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찼었을 때 540만 원씩 평생을 받게 되는데 연금 개시 시점에 만약에 당뇨가 있다. 라면 62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이 퍼센테이지는 확정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면 586만 원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유병자에게 우대해주는 연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갈수록 건강해질 확률보다는 아플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금 중에서도 이런 옵션이 있는 연금을 선택하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가입은 어떤 조건이냐? 0세부터 70세까지 병을 현재 당뇨나 고혈압을 갖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유병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네, 시간의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로저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대출을 갚는 데에만 전부 다 올인하지 말고 대출 갚으되 저축도 하고 학자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층층이 해서 길게 보고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와 더불어 플러스로 추가납입 수수료, 제가 25만 원에 25만 원을 추가납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납입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있지만 보통 1%에서 4.5%까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의 수익률이 되게 마이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 수수료가 없는 이런 상품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혹시라도 길게 입원을 하거나 직장에 퇴직을 하게 되거나 또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됐었을 때도 유지할 수 있도록 납입 중지 기능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지가 아니고 잠시 멈춰놨다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걸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납입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노후를 준비하는데 단기간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멀리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할수록 내게 다시 돌아오는 수익, 즉 3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다시 보너스로 추가로 수익을 더 얹어주는, 그리고 운영 수수료를 떼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10년 이상 유지하면 다시 수익률로 돌려주는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 훨씬 더 플러스 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금을 타시게 되면은 보통 시중금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 보증금리 0.5, 0.7, 1%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데 너무나 금리가 낮기 때문에 내가 여태 평생 모은 돈을 저금리로 받으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배당이라는 것이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만약에 올해 500을 받았다. 그런데 수익이 조금 안 좋아서 500보다 마이너스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 500을 채워주는 거.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서 600이 올랐다. 그럼 600을 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한 번 연금을 수령하고 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이런 연금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긴 노후, 정말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는 박주영 전문가께 들어봤습니다. 더 길어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상담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셔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로 연결이 되신 거거든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저는, 예, 41살 여성이고요. 예. 예, 예전에 가입한 보험 보장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현재, 예, 제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예. 또 보험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요. 아, 이전에 보험 리모델링을 요청하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한 번 있었는데, 예, 예. 예,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 예, 다시 좀 제 검을 좀 받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네. 오늘 연락 참 잘 주셨고요. 저희 네.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보험명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08년도에 흥국화재에서 가족사랑보험을 가입하셨고요. 네. 또 역시 2014년도에 흥국화재에서 행복통합보험을 가입하셔서 2건이 있으셨는데 올해 한 건을 또 가입을 하셨어요. 네. 동부생명에서 DB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단독 실비보험이 아직 없으셨던 모양이세요. 예,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 이 3건의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거죠? 네네. 예, 혹시 걱정되는 질병이나 아프신 데 있으세요? 요즘은 다치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 네. 또 암이 많더라고요. 예, 예.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아, 그러세요. 가족력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니시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홍지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올해 41살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 2건과 올해 가입한 1건의 보험이 있으신데요. 100세까지 보장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중점을 둬서 좀 봐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 미리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좀 실손 의료비가 근데 안 해보니까 2개가 있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가입하신 흥국화재 보험에 특약으로 하나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최근에 또 동부생명에 단독 실비보험을 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2개가 유지가 잘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유지 중이신 건가요? 지금 실손을 다시 또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회사에서 뭐 연락을 받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연락이 있기는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 2가지 보험을 들어놓으면 2곳에서 다 받는 건 아닌가요? 아, 2군데서 지금 비례보상으로 예전에는 가입을 해서 이렇게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렇게 2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해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2개를 가지고 가신 거는 나중에 보장에 그러니까 물론은 받으실 수는 있어요. 받으실 수는 있지만 비례 보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장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입하실 필요성은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지고 유지를 하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실은 네네. 잘 모르고 아는 지인이 네네. 그냥 10,000원짜리라도 하나 가입해달라고 그래서 아하. 그냥 실손이 없는 줄 알고 가입했는데 네네. 또 엊그제는 또 전화가 와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흥국화재에 있는 실손을 해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른 내용들도 또 있고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우선 제가 실손보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2가지를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요즘에 실손보험 그러면 국민보험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만큼 꼭 필요한 보험인데요. 이 실손보험은 2003년도에 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때 보장 기간이라던가 보장 범위라던가 면책 기간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상 몇 년도 몇 월에 가입하셨느냐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 생명보험사에다가 가입하셨냐, 손해보험사에다가 가입하셨냐에 따라서도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 실손보험은 또는 우리 가족 실손보험은 몇 년도에 몇 월에 가입하셨는지는 조금 한 번씩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받고서 나중에 뭐 보장을 나중에 이렇게 보험료를 청구를 하게 됐는데 면책 기간 보장이 제외되는 기간이 있어서 보장을 제대로 못 받으시고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예, 우선은 시청자님의 경우를 제가 볼게요. 2008년도 9월에 흥국화재에다가 하나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는 한 사고당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는데요.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이 100% 다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통원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작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제 금액이 5천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통원을 하시게 되면 1년에 30회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세요. 30회가 넘어가시면 딱 30회 받으시고 180일인 6개월 동안 면책 기간이라 그래서 보장이 제외되는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으셔서 잦은 뭐 항암 치료를 받게 되시거나 또 상해로 크게 다치셔서 통원을 30회까지 딱 하시게 되면 6개월 동안 그 이후에는 보장을 못 받으시게 되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예전에 가입하셨던 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제 최근에 가입하신 거 동부생명의 단독실비보험은요. 2017년도 4월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개정이 된 건데 이거는 한 사고당 입원 통원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여기에 특약으로 도수 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영상 검사비가 가입되어 있으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선택 특약으로 빠져 있는 것들은요. 연간 한도하고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70%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70%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MRI 검사를 하시게 되면 비용으로 약 100만 원이 나왔다고 치시면 예전에 가지고 있는 실손에서는 하루 통원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 보장받으세요. 하지만 최근에 가입하신 거는 70% 보장이 되기 때문에 7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의료비 보장 자체 기간도 늘어서요. 보장 한도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물론 5천만 원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3개월이라는 보장받지 못하는 면책기간이 따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개정된 실손 의료비는요. 중증 질환이거나 또는 장기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참 유리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예전 거랑 지금 현재 거 실손이 각기 다르기는 한데요. 예전 거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둘 다 장단점이 있고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머니.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워낙 건강하고 병원을 자주 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력이 중증 질환에 대해서 가족력이 없으시다고 하신다면 예전 거를 그냥 유지를 하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금 나는 좀 더 크고 길게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현재 거도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괜찮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나하고 잘 맞는지 비교해 보시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네. 이제는 제가 조금 가지고 계신 증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2008년도 9월에 가입하신 흥국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은요. 20년 납입 80세 보장이시고요. 납입보험료는 35,000원 납입하고 계세요.
예, 이게 보장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에 상해 골절 7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까지 여기에 바로 또 실손 좀 전에 말씀드린 실손 의료비가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괜찮아요. 내용도 괜찮고 하신데 실손 의료비를 여기에 있는 거를 만약에 예전 게 좋아서 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면 전체를 유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나는 예전 거보다는 최근 게 더 좋다. 나하고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거 전체를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실손 부분만 삭제를 하시고 나머지를 유지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또 다른 또 한 건이 있으시잖아요. 흥국화재 프리미엄 행복통합보험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2014년도 1월에 가입하시고 납입은 한 34,000원 납입 중이시네요. 네, 이거는 보니까 보장은 진단 위주로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모두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3년 갱신이라는 건요,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고자 하신다 그러면 100세까지 3년마다 얼마큼 오를지 모르는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대한 위험률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에 오르는 폭도 더 크실 텐데 이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신다는 거는 조금 비합리적으로 조금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보험을 조금 저는 과감히 정리하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부족한 거는 손해보험사에다가 통합보험으로 3대 진단금,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30대 질병수술비,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상해 부분도 많이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절이라든가 기부수, 그리고 상해 수술비,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20년만 납입하시고, 네. 갱신 없이 20년만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요? 준비를 하시는 거는 어떠신지 좀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렇구나. 3년 갱신이라고 그래서 보험료가 네. 굉장히 싸서 가입을 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또 100세까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비용 발생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갱신으로 갈 때는 적은 보험료 때문에 선택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네. 총 납입 보험료를 비교해서 따져보시면 비갱신으로 지금 처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거는 좀 과다하게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총 내신 보험료를 따지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그렇군요. 네네. 네, 저희 홍지연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드렸는데 먼저는 실손보험을 예전 거를 가져갈지 새로 가입한 걸 가져갈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설명을 들으셨지만 판단이 좀 어렵다 하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분들도 대기하고 계시니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내용 좀 볼게요. 723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용 함께 보시죠.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적으셨는데 둘 다 사망보험금을 주계약으로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구영분 전문가님. 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개 보험은 일반 상해 사망을 이제 보장해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죠. 네. 일단 보험 그 사망 보장을 보장받는 기간의 차이와 납입하는 보험료 크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종신, 내가 언제 사망을 하던 그때까지 사망보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높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장의 기간을 내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세, 70세, 80세 여러 가지 형태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 보장기간이 조금 짧게 되거든요. 그만큼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만기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 이후에도 내가 이
돈을 노후 자금이나 아니면 생활 자금 이런 인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기보험의 활용 용도는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준비를 하시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같은 금액을 준비하시더라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이 정기보험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확한 차이를 알고 가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시니까요. 저희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자 또 볼게요. 5249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데 은행과 보험회사 중에서 어디가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홍지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좀 전에 저희 강의 들으면서 가로저축, 세로저축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예, 좀 전에 박주영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목돈을 마련할 때는 또 목적하고 기간에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단기로 갈 거냐, 중기로 갈 거냐, 장기로 갈 거냐, 뭐 이렇게 좀 틀려지거든요. 내 목적 자금이 만약에 단기라고 하신다 그러면요, 3년에서 5년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단기로 가실 것 같으면 은행에다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에는 이자를 보기보다는요, 모은다라는 의미를 두셔야 되고요. 또 은행에다가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했을 때 해지를 하셔도 원금은 그대로 찾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으시고요. 네. 만약에 이제 5년 이상, 10년 이내 또는 10년 이상을 바라볼 때는요, 복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복리 효과로 이자를 조금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가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리고 10년 이상을 바라보실 때는 무조건 보험회사에다가 가입하시는 게 맞는 게 복리 효과하고 더불어 비과세 효과까지 더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가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목적 자금을 마련하실 때는요, 기간하고 그 목적에 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판단하셔서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목돈을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남편 보험을 좀 많이 늘어놨거든요. 예. 남편이 조그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보험을 자꾸 들어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수는 좀 늘어났는데 이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을까 해서 상담하려고요. 제가 언뜻 보니까 한 달에 보험료가 한 100만 원 또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세요? 그냥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전문가께 의뢰를 해봐야 될 것 같죠? 필요한 보장들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보험명만 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지금 보험이 총 6건이 있으세요? 맞으신가요? 네. 동부화재 보험이 5건이신데 운전자 보험, 종합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또 상해보험 이렇게 있으시고요. 네. 또 교보생명에서 실버 케어 보험이라고 20년 납 46년 만기에 보험이 또 하나 있으십니다. 이렇게 총 6건이시네요. 네. 예, 저희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50대 남편분 문의를 하셨는데요. 사업하시는 남편분 주변 권유로 보험 가입이 많은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영분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에 보내주신 증권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한 달에 110만 원,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 보험을 혹시 준비하실 때, 우리 배우자님께서 직접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배우자님께서 단독으로 이걸 준비하신 건가요? 이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보험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꾸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상담 받으면서 가입하게 된 건데.
아, 네. 그래서 총 6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일단 그 6건 중에 교보생명의 이 실버케어 같은 경우에는 간병보험을 준비를 하신 게 있으세요. 그런데 요 간병보험이 또 동부화재 한 건이 더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 암보험을 별도로 준비하셨고, 또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 그리고 상해보험,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좀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교보생명의 실버 케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간병보험이세요. 근데 여기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케어보험 같은 경우에는 85세, 90세 이렇게 기간을 정하시게 되어 있는데 일단 90세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90세 기준이 뭐냐면 90세까지는 치매나 이런 간병 부분을 보장을 해주지만 9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망보장으로 바뀌게 되는 형태로 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90세, 뭐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요 연령까지 생존을 하신다면 집중보장을 받으실 나이가 되었는데 사망보장으로 바뀐다.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동부화재에 또 운전자 보험이 있으세요.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가입을 하시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단독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또 통합보험 같은데 특약으로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의하신 것처럼 내가 보험료 전체 보험료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특약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는 현재 56,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때로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운전자 보험 이외에 또 내생에 그 듣는 종합보험을 갖고 계세요. 이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보장 내용이 납입하시는 보험료 대비 전체적인 보장 내용은 좋다. 그래서 요거 같은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를 하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더 받는 암보험이세요. 현재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약 11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납입 기간이 30년. 그런데 주요 보장은 암진단비 3,000만 원인데 요거조차도 10년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보장받는 보장 범위 대비 보험료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암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암은 한 번 걸려서 끝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됐을 때 보장을 또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더 고민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간병보험 아까 그 생명사에도 있지만 여기 간병보험이 하나가 더 있으세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요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세까지 보장을 해드리고요. 등급별로 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4등급을 받았을 때는 2천만 원을 받지만 1등급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납입하시는 보험료 대비 보장받는 범위가 좀 좋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준비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요 상해보험이 하나가 있어요. 약 48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현재 그 보장 내용을 보시면 법률 비용과 그다음에 상해 사망 2천만 원, 그다음에 후유장애 보장을 받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48만 원이에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혹시 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 어떠한 목적이나 용도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이제 사업하니까 목돈으로 좀 묶어뒀다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 듣고 가입했거든요. 아, 그러면 결국은 어떤 목적 자금이나 뭐 저축 용도로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축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축보험처럼 이자가 생기질 않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시거나 아니면 아무리 거치 기간이 길다 해도 사실적으로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사업비 같은 부분이 공제가 됐을 때는 더 작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저축 용도로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고 저축이나 연금을 준비해서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고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새로 전환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6건의 보험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동바지에 있는 종합보험 실손이 들어가 있죠. 이 종합보험하고 간병보험은 유지를 하시고요. 나머지 4개 보험은 과감하게 일단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통합보험으로 이 4개를 다시 준비하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 대략 보험료가 한 17만 원 정도면 보장이 준비가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일단 아까 암진단비가 3천만 원에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잖아요. 이 부분을 갱신형이었었는데 이걸 비갱신형으로 일단 변경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재진단이나 2차원 같은 경우는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으세요. 특히 고해감도 안 되어 있으시고요. 그래서 고해감과 또 재진단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보강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았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통합보험에 같이 넣을 네네네네. 네, 그렇죠. 네, 운전자 보험도 현재 통합보험으로 저희가 일단 넣어놨고요. 거기에 아까 교보생명에 있었던 2대 진단비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는 현재 한 1,000만 원. 현재 연령을 50대 초반으로 이제 막 진입을 하셨는데 1,000만 원이면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뇌출혈을 뇌졸중으로 해서 2,000만 원, 거기에 뇌혈관 질환 100만 원,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00만 원을 2,000만 원, 거기에 별도로 또 허혈성 요 진단비를 100만 원 이렇게 좀 보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부수적인 이런 특약들은 다 넣었을 때 대략 한 17만 원 정도 나오게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총 보험료 110만 원에서 대략 46만 원 정도로 보험료가 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가면서 보장은 현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봤는데 많이 주네요. 나머지는 저희 이제 여유 자금으로 좀 남는 건 목돈 자금으로 좀 할 수 있는 걸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 부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떤 리모델링이나 컨설팅을 받으신 이후에 보험료를 줄이게 되면 이 남는 돈을 사실은 좀 좋은 방향으로 재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대부분 그냥 갖고 계시게 되고 또 쓰고 없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63만 원 정도 보험료 절약이 되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배우자님이 아까 조그만 사업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사업자금 좀 쓰시고 요게 작은 금액이라도 좀 빼서 저축 을 할 수 있는 용도를 좀 활용하시면, 요즘 뭐 저희도 많이 그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렸지만 요즘 변액보험이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네, 이런 변액보험 하나 준비해 두시면 노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사업하실 때 긴급하게 사업자금 같은 거 필요할 때는 대출 같은 거 받지 마시고요. 내 돈을 이자 없이 꺼냈을 때는 인출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도와드렸는데 어떻게 만족이 되실까요? 네, 감사해요. 예, 일단은 획기적으로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짜봤고, 이렇게 줄어들게 된 자금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이제 저축 목적의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고요. 저희 문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2025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함께 보시죠. 연금저축보험이 5개월 동안 연체로 실효 상태에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홍지연 전문가님. 네, 얼마 전에 지금 월말 정산 때문에 다들 서류들을 제출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으세요. 네.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해서는요, 세액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으로는 1년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 금액에 따라서 공제율을 좀 달리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거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15%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주민세 포함해서 16.5%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12%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또 만약에 부부가 총 합쳐서 5,500만 원 미만이시라면 각각 연금저축 같은 거를 하셔서 400만 원, 400만 원, 그럼 총 8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저축을 하신다 그러시면 총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연간 한 132만 원 정도는 돌려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희 방송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전화,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하셨는데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 계속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